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시대가 진짜로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여러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거든요. 개발자, 회계사, 변호사, 안전하다고 믿었던 직업들이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어요. 엔트로픽 CEO가 직접 말했습니다. 5년 안에 화이트 칼라 절반이 대체된다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일자리가 사라진 다음 우리한테 남는 선택지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사람이 하던 일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요. 얼마나 빠르냐면요. 2025년 11월에 오픈클로라는 AI 도구가 공개됐어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게 GitHub라는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고작 2개월 만에 별 24만 7천 개를 받았어요. 역대 가장 빠른 성장이에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동시에 달려든 거예요. 이걸 만든 오스트리아 개발자 피터 슈타인버거는 3개월 만에 오픈 AI에 영입됐어요. 이 도구가 뭘 하냐면요. 코드를 짜고 서류를 처리하고 법률 문서까지 알아서 만들어요.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매일 하는 바로 그 일을요. 그런데 실험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현실이에요. 중국의 바이두는 7억 명이 쓰는 검색 앱에 이 기술을 바로 집어넣었거든요. 텐센트도 바이트댄스도 전면 도입했어요. 알리바바는 AI 챗봇 하나로 6일 만에 1억 2천만 건의 주문을 처리했어요. 사람 손 안 거치고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AI가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혼자서 판단하고 실행까지 하는 자율 AI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밀려날까요? AI를 만드는 회사의 수장이 직접 답을 줬어요.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5년 안에 화이트 칼라 일자리 절반이 대체된다고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절반이에요. 프로그래머도 회계사도 변호사도 전부 포함이에요. 엔트로픽은 자기네 회사 코딩의 90%를 이미 AI가 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3억 개 일자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고요. 맥킨지는 더 무서운 숫자를 내놨어요. 지금 기술만으로도 미국 근무 시간의 57%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요. 절반이 넘는 거예요.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있는 기술로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벌써 개발자 채용이 급감하고 있고요. 한국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건 뉴스에서 보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거든요. 엔트로픽이 클로드 법률 플러그인 하나 발표했을 뿐인데 그날 글로벌 소프트웨어 주식에서 하루 만에 413조 원이 증발했어요. 단 하루요. 어도비 주가는 1년 사이에 34%가 빠졌고요. SAP는 고점 대비 48%가 날아갔어요. 사스 업계 전체로 보면 시총 1조 달러 이상이 증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AI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파는 회사들이잖아요. 시장이 판단한 거예요. 이 회사들의 고객이 더 이상 돈을 안 낼 거라고요. AI한테 시키면 되니까요. 투자자들은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는 걸요. 돈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사라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일자리가 남아 있어도 월급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회사는 점점 더 많이 벌고 있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인 거죠.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980년에는 기업이 돈을 벌면 그중 58%가 직원 월급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51.4%밖에 안 돼요. 45년 동안 꾸준히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그 7%는 어디로 갔냐고요? 전부 주주한테 갔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 이익 비중은 7%에서 11.7%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최근 6년이에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평균 시급은 고작 3% 올랐어요. 근데 같은 기간 기업 이익은요?
43%가 올랐습니다. 3% 대 43%. 14배 차이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은 여러분 월급이 아니라 주주 주머니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AI는 태생적으로 자본 쪽에 유리한 기술이에요. AI를 도입한 기업은 생산성이 55%나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익이 직원 월급으로 갈까요? 안 갑니다. 로봇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로봇한테 월급은 안 주잖아요. 그 돈은 전부 회사, 그러니까 주주한테 가는 거예요. 혹시 나는 전문직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타깝지만 전문직이 가장 먼저입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뭐라고 했죠? 화이트 칼라 절반이 5년 안에 대체된다고 했어요. 전문직일수록 AI가 더 잘하는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한 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유럽 21개국 238개 지역을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AI 혁신이 집중된 지역일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제조업만 봐도 임금 비중이 1980년 66%에서 2000년대 45%까지 쪼그라들었고요.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회사는 AI 덕분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돈이 직원한테 안 오는 겁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가 뭘까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금 봤잖아요.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직원 월급은 안 오르고 그 돈은 전부 주주한테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로봇이랑 경쟁하지 말고 로봇을 가진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AI가 열심히 일할수록 회사가 돈을 벌고 그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노동소득이 줄어든 만큼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주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40조 원을 투자합니다. 오픈 AI는 오라클한테 데이터 센터를 발주해요. 오라클은 다시 엔비디아 GPU를 삽니다. 돈이 빅테크 사이에서 빙빙 돌면서 계속 커져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만 5천억 달러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주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주식을 사느냐는 거죠. 개별 종목은 위험합니다. 앞에서 봤잖아요. AI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파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AI 시대에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전문가도 모릅니다. 닷컴 버블 때도 똑같았어요. 통신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80%가 망했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20%가 시장을 독점했어요. 문제는 그 20%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ETF예요. S&P 500 ETF 하나면 미국 상위 500개 기업 전체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어떤 회사가 뜨고 어떤 회사가 지는지 맞출 필요가 없어요. 51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0.74%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15년 이상 투자하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온 적이 없어요. 최악의 15년도 연평균 4.24%는 벌었습니다. 국내에서 살 수 있는 S&P 500 ETF 총 보수가 연 0.0047%밖에 안 되니까 수수료 걱정도 필요 없고요. 혹시 이거 AI 버블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버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닷컴 버블을 떠올려 보세요. 거품은 꺼졌지만 그때 깔아놓은 인프라 위에서 구글이 나왔고 아마존이 나왔잖아요. 샘 올트먼도 이걸 건설적 버블이라고 불렀어요. 거품이 꺼져도 인프라는 남고 살아남은 기업이 전부 가져가는 구조. 지금도 빅테크들은 AI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로 전체에 거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시드머니 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한 번에 500만 원을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달 조금씩 적립식으로 사면 됩니다. 월급날 자동이체에 걸어 놓으면 신경도 안 쓰이거든요. 뭘 사느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S&P 500 ETF예요. 이거 하나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 전체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매달 꾸준히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개별 종목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기억나시죠?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무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에 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게 있어요. 지금은 GPU가 AI 시대의 핵심이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GPU가 공사장 트럭이라면 MPU는 출근용 세단이에요. AI가 학습을 끝내고 실제로 일하는 시대에는 세단이 더 많이 팔리거든요. 삼성전자랑 샌디스크가 개발 중인 HBF라는 새로운 메모리가 2027년 말에 엔비디아 GPU에 장착될 예정이에요. 반도체 판도가 바뀌는 거죠. 학습에서 추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어요. 이런 큰 흐름을 알아두시면 투자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AI는 IT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대차가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로봇으로 피지컬 AI 사업을 발표했더니 5일 만에 주가가 22.6% 올랐어요. 시총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월마트는 AI를 접목해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24% 늘었고 시총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전통 소매업체 중에 최초입니다. 자동차 회사도 마트도 AI를 붙이면 주가가 오르는 시대예요. 그 이익은 전부 주주에게 갑니다. 정리할게요. AI 시대에 로봇과 경쟁하지 마세요. 로봇을 가진 회사의 주주가 되세요. 어떤 기업이 뜰지 맞추려고 하지 말고 S&P 500 ETF로 전체에 투자하세요. 매달 조금씩 사면서 AI가 벌어주는 돈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3년 뒤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으로 찾아뵐게요.